재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재계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기업가의 무리, 생산, 유통, 금융 따위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특정 은행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 결합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삼성, LG, 롯데, GS 등과 같은 재벌그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입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그 영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PC에는 삼성의 램이 탑재되어 있고 그 PC의 화면은 LG의 모니터로 출력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후식으로 먹은 새우깡은 농심에서 생산한 과자이고 한림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GS의 편의점입니다. 심지어 주변에선 대기업에 취직한 것을 성공했다고 칭합니다. 이렇듯 재벌그룹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포함한 현대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의문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접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포함한 현대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재벌그룹과 그 오너일가의 특징을 지분율과 혈연관계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저희는 한림 인코퍼레이티드이고 저는 저희의 프로젝트를 소개할 최민아입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목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항목 우측에 적힌 시간대를 재생하시면 해당 항목의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지분율을 계피로 시각화함으로써 재벌그룹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볼 재벌그룹으로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삼성, 신세계, 롯데, 한화, SK, LG, GS,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선정했습니다. 데이터는 컴퍼니 와이즈라는 사이트의 지분 현황을 리스트리로 클리닝하여 해당 그룹에 속한 상장기업의 주주, 그 주주가 해당 상장기업에 대하여 소유한 지분율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수집한 데이터를 우측 이미지와 같이 엣지의 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했습니다. 해당 엣지 데이터의 소스는 주주, 타겟은 기업이며 웨이트는 주주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소유한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위 이미지의 두 번째 행을 예로 들자면 국민연금공단이 GS에 대하여 8.38%의 지분율을 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게 된다면 소스인 국민연금공단 노드로부터 출발한 화살표가 타겟인 GS에 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구축한 1차 엣지 데이터를 계피에 임포트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노드를 확보한 뒤 이를 CSV 확장자로 엑스포트했습니다. 이후 엑스포트한 노드 데이터를 위와 같은 형태로 구축했습니다. ID는 엣지 데이터와 연동하기 위한 컬럼이고 라벨은 시각화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노드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한 컬럼으로 일반적으로는 ID를 복사한 것입니다. 타입은 뒤이어 이어질 영향력 공식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름 그대로 노드의 타입을 분류한 것입니다. H는 휴먼의 줄임말로 인디그리가 0, 즉 자신에게 지분율을 행사하는 노드가 없는 노드이며 일반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요컨대 H노드에서 화살표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화살표가 H노드에 도달할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E는 엔터프라이즈의 줄임말로 인디그리와 아웃디그리가 전부 0이 아닌 노드를 의미합니다. C는 컴퍼니의 줄임말로 아웃디그리가 0인 노드를 의미합니다. E 노드와 C 노드는 모두 기업이며 그 차이는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E 노드인 GS는 다른 노드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C 노드인 GS 리테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H 노드인데도 기업의 이름을 지닌 노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기업이나 국민연금공단처럼 그룹 외부 세력인 경우입니다. 데이터 구축은 엑셀 함수 중 if 함수를 활용해 위 이미지의 D열이 0이라면 H, E열이 0이라면 C, D열과 E열 둘 다 0이 아니라면 E를 입력하도록 해서 1차 노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구축한 1차 엣지 데이터와 1차 노드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때 노드의 크기는 해당 노드가 보유한 지분율의 합, 즉 아웃디그리의 웨이트의 합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게 된다면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지분율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분율은 분석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면 속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 특징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이기에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영향력 개수를 1차로 구축한 엣지 데이터와 노드 데이터에 추가해야 합니다. 영향력 개수는 각 노드가 다른 노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지분율을 드러내기 위한 수치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서는 인플루언스 컬럼으로 정의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인플루언스 컬럼을 추가한 최종 엣지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노드를 H, E, C로 구분했었는데 이때 발생하는 엣지의 종류는 H에서 E로 이어지는 HE 엣지, H에서 C로 이어지는 HC 엣지, E에서 E로 이어지는 EE 엣지, E에서 C로 이어지는 EC 엣지로 총 4가지입니다. 영향력 개수를 도출해내기 위한 영향력 공식의 핵심은 E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E는 H노드가 다른 노드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가령 H1이 E1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E1이 E2에 대하여 1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면 H1은 E1의 50%와 E1이 E2에 대하여 보유한 10%의 50%인 5%의 합인 5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H1이 E2에 대하여 보유한 5%의 지분율은 E1이 아닌 H1의 지분율이므로 A1이 지닌 지분율에서 해당 수치만큼 빼야 합니다. 이것이 영향력 공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단에 정의된 것이 영향력 개수 인플루언스 수치를 구하기 위한 영향력 공식입니다. if 함수를 이용하여 엣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조건이 포함되었고 각 엣지의 종류에 맞게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한 번에 보면 난해하기에 분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C 엣지입니다. HC 엣지는 특별히 공식을 적용할 필요 없이 해당 지분율을 영향력 개수로 도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HE 엣지입니다. 위 이미지의 5번째 행의 경우인데 우선 HE 컬럼, 즉 2열에 해당하는 수치를 구해야 합니다. 해당 수치는 타깃이 된 이번 경우에는 삼성물산 노드가 보유한 총 지분율의 18.13%, 즉 이재용 노드가 삼성물산 노드에 대하여 보유한 18.13%의 지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한 지분율이 16.670535이고 이 수치에 삼성물산이 다른 노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지분율의 18.13%를 더하면 해당 엣지에서의 영향력 개수가 도출됩니다. 세 번째는 EE 엣지입니다. 위 이미지의 네 번째 행의 경우인데 이 노드가 보유한 지분율은 해당 이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가 해당 이 노드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만큼을 뺀 값입니다. 이는 앞선 단계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했던 경우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스 E 노드가 타겟 E 노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율을 소스 E 노드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노드의 지분율을 더한 값의 비율만큼 나눈 값을 빼면 해당 엣지에서의 영향력 개수가 도출됩니다. 네 번째는 EC 엣지입니다. 위 이미지의 세 번째 행의 경우인데 이 역시 E 노드가 C 노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율을 해당 E 노드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노드의 지분율을 더한 값의 비율만큼 나눈 값을 빼면 해당 엣지에서의 영향력 개수가 도출됩니다. 이로써 최종 엣지 데이터가 구축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구한 영향력 개수 인플루언스 수치를 엑셀의 VLOOKUP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엣지의 소스에 해당하는 노드에 더해주면 최종 노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면으로 보이는 영향력과 실질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입니다. 영향력 개수를 적용했을 때 삼성그룹의 총수이자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과 더불어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인 이부진, 삼성복지재단의 이사장인 이서연의 노드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또한 이들의 어머니인 홍라이의 노드 역시 크기가 소폭 커졌습니다. 반면 영향력 개수 적용 전에는 크기가 가장 컸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은 영향력 개수를 적용하자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줄었는데 이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 19.34%의 영향을 받아 실질적인 영향력이 이재용의 노드를 비롯한 다른 H노드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향력 공식을 적용하면 H노드가 커진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H노드 중에서도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의 노드가 더 큰 폭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인 정윤진과 신세계 그룹 백화점 부분 총괄 사장인 정유경, 신세계 그룹 회장인 이명희의 노드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마트와 신세계의 노드가 제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세계 그룹의 지주 회사인 신세계와 이마트가 앞서 살펴본 삼성그룹의 이 노드와는 달리 다른 이 노드에 대하여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윤진 노드를 비롯한 신세계그룹의 오너 일가 노드의 크기가 영향력 공식 적용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표면으로 보이는 영향력과 실질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롯데그룹의 회장인 신동빈의 노드가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롯데 지주가 가장 큰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호텔 롯데를 비롯한 비상장 H노드들의 크기도 커졌다는 점을 통해 앞서 살펴본 그룹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롯데그룹의 특성상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활동한다는 점과 비상장 H노드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신동빈과 신동주 사이의 경쟁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알려진 신영자의 노드가 신동주의 노드보다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동주의 활동 국가가 주로 일본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화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한화그룹의 회장인 김승현의 노드가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 역시 롯데그룹의 사례와 비슷하게 비상장 기업 H노드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그 정도가 롯데그룹보다 낮고,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지주회사인 한화가 다른 상장기업 E노드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 덕분에 하나노드에 대하여 22.65%의 지분율을 보유한 김승현의 노드가 크기가 커진 것입니다. 다음은 SK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SK그룹 회장인 최태원과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인 최창원의 노드가 비슷하게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창원의 노드가 SK그룹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SK가스에 대하여 72.2%의 지분율을 보유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하여 40.18%의 지분율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SK그룹의 2대 회장 최종현의 딸이자 SK행복나눔재단의 이사장인 최기원의 노드도 앞서 언급한 두 노드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노드의 크기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LG그룹의 회장인 구강모의 노드가 가장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삼성그룹의 지분율 시각화와 흡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LX그룹 회장인 구본준의 노드 역시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구본준의 노드와 마찬가지로 LX홀딩스에 대하여 지분율을 보유한 것에 더해 LG에 대하여 지분율을 보유한 구강모의 노드가 커지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GS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전 GX칼텍스 부사장인 허준홍과 삼양통상 대표이사 허남각의 노드가 커지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외에 범 GS가 일원들의 노드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현 GS 회장인 허태스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GS그룹의 지분율 분석에 다룰 수 있는 상장 기업의 수가 다른 기업에 비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현대자동차 그룹 명예회장 정몽구와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의선의 노드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확보한 데이터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DI 노드가 서로에 대하여 큰 지분율을 소유하며 순환하는 구성을 지녀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정몽구와 정의선 노드의 크기가 영향력 공식 적용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표면으로 보이는 영향력과 실질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그룹입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했을 때 현대중공업그룹의 총수인 정몽준의 노드가 커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영향력 계수를 적용하기 전 가장 큰 크기의 노드인 한국조선해양의 영향력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하여 30.95%의 지분율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주를 통해 영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분석을 통해 해당 그룹의 오너 일가의 일원들이 영향력 계수 적용 전과 후로 유의미한 크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도 소수의 일원들이, 그것도 한 일가의 일원들이 대기업 그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으로 9개의 그룹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취액을 투자를 통해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본 프로젝트의 의의와는 거리가 있기에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혈연관계를 계피로 시각화함으로써 재벌그룹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주제에서 살펴봤던 9개의 그룹을 토대로 범 삼성과 범 롯데가, 범 한화가, 범 SK가, 범 LG가, 범 현대가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는 뉴스 기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및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뉴스 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객관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A가 B의 자녀 혹은 부모라는 사실은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가계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가계도는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계피로 위 이미지의 구성을 표현하는 데에는 불필요한 노드가 생성될 우려가 있기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범 땡땡가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해당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일원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말 그대로 범 땡땡가 사람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번 분석에서 혼인이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영향력 범위 확대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노드입니다. 자녀는 말 그대로 범 땡땡가 사람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 사용될 엣지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해당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사람과 그 자녀를 연결하는 엣지입니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이미지처럼 어두운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로 해당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사람과 그 배우자를 연결하는 엣지입니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이미지처럼 밝은 분홍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집한 혈연관계 데이터를 해당 이미지처럼 엣지 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했습니다. 데이터의 성격상 소스와 타겟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방향성이 없는 undirected 타입의 엣지로 구축했으며 웨이트는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 웨이트이 2라면 부부관계, 1이라면 부자관계를 의미합니다. 웨이트는 일반적으로 엣지의 굵기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용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엣지의 굵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색깔을 표현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구축한 엣지 데이터를 계피에 임포트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노드를 확보한 뒤 이 1차 노드 데이터를 CSV 확장자로 엑스포트하여 위와 같은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타입은 범 땡땡가의 땡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속 재벌그룹 오너일가별로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클래스는 해당 노드의 사람이 실제로 몸담은 소속 혹은 해당 혈연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는 컬럼입니다. 클래스가 기타인 경우는 해당 노드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수집하지 못했거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노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노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기타 클래스에 속한 노드의 부부관계, 부자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여지가 있기에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클래스는 해당 노드의 소속뿐만 아니라 해당 노드가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일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컬럼으로 기능하며 대표적으로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이나 정치권 인물의 형제, 자녀인 경우에는 정치, 언론이나 홍보, 광고 방면으로 몸담았던 인물이나 그런 인물의 형제, 자녀인 경우에는 언론, 현직 교수이거나 대학 총장의 혈연관계인 경우에는 교육, 판사, 변호사 출신이거나 유명 법조인의 혈연관계인 경우에는 법률, 의료업계 종사자이거나 병원장 같은 인물들과 혈연관계인 경우에는 의료, 선정된 재벌그룹 외에 타기업의 소속인 경우에는 타기업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지분율 분석에서 도출해낸 영향력 계수를 엑셀의 VLOOKUP 함수를 활용하여 인플루언스 컬럼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인플루언스는
노드의 크기를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혈연관계를 시각화해 이들의 영역의 범위와 그를 통한 재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범삼성가입니다. 범삼성가의 경우에는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의 어머니인 홍라이의 노드를 기점으로 중앙그룹 그리고 중앙그룹을 통한 GS그룹, LG그룹, 롯데그룹과의 간접적인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범삼성가 혈연관계의 특징으로는 이병철 노드의 자녀들을 필두로 또 다른 그룹의 형성입니다. 이렇게 각자 그룹을 형성한 이들의 자녀들은 대체로 이번 분석에서 다뤄지지 않은 다양한 타기업 소속 인물들과의 혼인관계를 보입니다. 이 중 이병철 노드의 자녀 노드인 이수키 노드는 범 LG가의 아워옴에 속한 구자학 노드와의 혼인관계를 보입니다. 또한 중앙일보를 보유한 중앙그룹의 특성상 범삼성가의 노드 중 노란색인 언론에 해당한 노드가 다른 재벌그룹 오너일가에 비해 많습니다. 다음은 범롯데가입니다. 범롯데가의 경우에도 범삼성가의 경우처럼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의 형제들이 각각의 기업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신격호의 동생인 신정숙의 딸 최은정 노드를 통해 범현대가에 속한 KCC 글라스 회장 정모깃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심 신춘호의 딸 신윤경의 노드는 아모레퍼시픽 회장 서경배 노드와의 혼인관계이고 그들의 딸인 서민정은 중앙그룹의 홍정환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다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롯데 신격호와 농심 신춘호의 갈등 관계를 고려하면 두 그룹 사이의 유의미한 연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범하나가입니다. 범하나가의 경우에는 다른 재벌그룹 오너일가에 비해 정치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이는 하나 초대 회장인 김종희의 차남인 김호연의 노드와 혼인관계인 김미의 노드에서 비롯되었으며 김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의 아들입니다. 또한 김미를 기점으로 쌍용의 김성곤의 노드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뒤이어 소개할 범현대가와 연결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김종희의 딸 김영애의 아들인 이재환의 노드를 기점으로 범삼성가의 CJ그룹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현 하나그룹의 회장인 김승현의 노드와 혼인관계인 서영민의 노드는 GS 서정기의 노드와 연결되지만 서정기의 노드가 현 GX 칼텍스의 전신인 호남정유의 사장을 역임한 특성을 나타낼 뿐 실제로 GS와 혈연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6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이우락의 아들인 이동욱의 노드는 이어지는 범 SK가 혈연관계에서 다루겠습니다. 범 SK가의 경우에는 이번 분석에서 분류한 노드의 종류인 정치, 언론, 법률, 의료, 교육, 타기업이 전부 포함된 혈연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 SK 회장인 최종건의 딸 최혜정의 노드가 앞서 범하나가 분석에서 언급했던 이동욱의 노드와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이 밖에 특이사항은 초대 SK 회장인 최종건의 아들인 전 SK 네트워크스 대표이사 회장 최신원의 딸 최영진의 노드가 이번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은 DB그룹과의 연결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범 LG가입니다. 범 LG가는 범 GS가와 연결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GS그룹의 구인회와 GS그룹의 창업자인 허만정은 LG의 공동 창업자이고 두 그룹은 구인회의 동생인 구철의 딸 구이숙의 노드와 허만정의 아들인 허준구의 노드의 혼인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구인의 동생 구평의 손녀인 구인아의 노드를 통해 BGF, 즉 중앙그룹과의 연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구인의 아들인 LB 인베스트먼트 회장 구본천의 노드가 이성은의 노드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성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범삼성가와 연결되어 있는 아워움의 부자학의 노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현대가입니다. 범현대가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의 충수인 정몽준의 노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정몽준의 노드는 13대부터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과거로 인해 정치로 분류되었고 동시에 현재는 현대중공업의 총수이기에 현대중공업 계열로 속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몽준의 아버지인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의 형제들은 KCC, HDC, 후성, 한라, 서한, 현대코퍼레이션 그룹을 형성했고 이 중 KCC 정몽익의 노드는 롯데의 최은정의 노드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주영의 아들인 정몽필의 딸인 정유희의 노드가 쌍용의 김지용의 노드와 연결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나와의 연결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의 분석을 통해 재벌그룹 오너 일가의 혈연관계가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거나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개의 재벌그룹 오너 일가에서 공통으로 정치에 해당하는 노드가 포함되었다는 점과 한두 그룹을 거치면 혈연관계가 연결된다는 점 역시 확인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이번 분석에서 주류가 아니었을 터인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의 외가인 중화그룹이 롯데, LG, GS와의 연결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해서 간과할 수도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모든 재벌그룹의 현재 총수가 전원 해당 재벌그룹의 창업주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며 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2개의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재벌그룹은 소수의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그 소수의 오너 일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 특히 정치 쪽으로 영향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재벌은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지닌 일가족이며 혼인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벌,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본 재벌의 특징은 마치 우리들의 상식선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중세 귀족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혼인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며 그 직위는 자손에게 계승되는 귀족처럼 말입니다. 흔히 현대 사회는 이전 시대의 사회보다 발전했다고 여겨집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은 모순적이게도 몇백 년 전에 존재하던 중세의 귀족들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본 재벌들의 특징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차후 누군가에 의해 이어질 비슷한 주제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기반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소망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